네, 안녕하세요. 자,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편저자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35번째 강의고요. 방유제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방유제에 대한 시험 문제는 나오는 거는 극히 한정돼 있어요. 그 안에서 아마 90% 이상 다 그 안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부연적으로 이제 위험물 기능장이나 이런 데 보면 또 그 법령에 해당되는 것들이 막 이것저것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되면 한번 거기까지 한번 강의를 드려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교재 대표 빈출 64하고 65에도 넣어드렸고, 이 대표 빈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 요 정도에 대해서만 정리하셔도 거의 100% 수준까지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시험 문제는 이 안에서 다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강의를 다 같이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제 강의 들어가는데요. 여기 사진을 제가 하나 첨부해 드렸어요. 자, 요게 5개 탱크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방유제를 설명드리면서 앞에 제목을 다시 보시면 위험물 제조소하고 5개 탱크 저장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방유제에 대한 얘기는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것과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한 것 두 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방유제는 요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5개 탱크 저장소예요. 5개 탱크 저장소에 기름이나 어떤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얘가 뭐 구멍이 났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밸브가 뭐 헐거워졌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름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외부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유제라고 하는 걸 이렇게 턱을 세워놨다 이런 얘기. 이게 방유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이 누출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걸려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런 방유제 개념은 제조소와 5개 탱크 저장소밖에 없더라. 그럼 제조소는 탱크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 제조소의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소 안에 어떤 탱크가 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조소 어떤 거를 제조하는 제조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뭔가를 저장해 주는 탱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조소 바깥에 일정 크기를 갖고 있는 탱크를 설치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탱크도 누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탱크에도 방유제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의 방유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물 제조소의 방유제에 해당되는 그 세부적인 조항은 5개 탱크 저장소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에 해당되는 그 법령 항목이 15가지가 있거든요. 그 15가지 항목 중에 이 위험물 제조소에도 적용을 받는 항목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5가지가 있어요. 나, 사, 차, 카, 파 해가지고 나목, 사목, 차목, 카목, 파목 5개 탱크 저장소에 나사, 차카, 파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위험물 제조소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죠. 이 위험물 제조소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행규칙 별표 4에 위험물 제조소의 방유제에 해당되는 조항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표 6에 해당되는, 즉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의 법령조항 15개 중에 5개를 이쪽에 차용해서 같이 적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위험물 제조소에 해당되는 법령집에는 이 내용이 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리 보여드리면, 5개 탱크 저장소는 시행규칙 별표 6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똑같아요. 요게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요게 시험 문제 대부분 여기 안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온다면 항목 중에 요게 과목에 해당되는 건데요. 5개 탱커 저장소 요 법령집의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방유제와 탱크 사이의 거리 요것도 시험 문제나 요 두 개 요 놈하고 요 놈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에서 이 내용 여기에서 나오는 게 거의 99%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대표 빈출에는 요 내용만 일단 수록해 놓은 건데 요거 설명을 일단 드리고 나서 제가 그 여분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적용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요. 자, 위험물 제조소 방유제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험물 제조소의 바깥에 어떤 저장 탱크가 있다면 그 저장 탱크도 방유제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액체 위험 그죠? 위험물 제조소 바깥에 어떤 탱크가 존재하는데 그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위에는 방유제를 꼭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 액체 위험물 중에서도 이황화탄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황화탄소를 저장하는 제조소 5개에 있는 탱크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방유제의 설치 조건이 뭐냐 하면 자, 시험제 잘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해라. 그런데 만약에 취급 탱크가 2개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2개 이상의 취급 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유제의 용량은 2개 이상의 취급 탱크 중에서 용량이 가장 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큰 탱크 용량의 50%에 해당되는 용량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탱크 용량 전체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글로만 읽으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갑자기 감이 안 오지만 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해설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조소 바깥에 있는 탱크에 탱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탱크 용량이 50% 이상의 방유제 용량으로 설치하고 2개 이상이 있다면 두 개 이상 중에 가장 큰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량이. 그 가장 큰 탱크 용량의 50% 거기에다가 나머지 다 합친 용량의 10% 그걸 합한 용량으로 방유제를 설치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제조소죠? 제조소니까 이제 이 적용을 받는 거겠죠. 제조소 5개에 모두 3개의 휘발유 취급 탱크가 있어요. 액체죠.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아니죠. 그러니까 방유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3개의 휘발유 취급 탱크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각 취급 탱크의 용량은 9만 리터, 3만 리터, 2만 리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필요한 방유제의 용량은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2개 이상이니까. 그럼 가장 큰 게 얼마예요? 가장 큰 거 5만이잖아요. 그러면 5만에, 아니, 50만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5만에 50% 이상이니까 2분의 1 이상. 그죠? 그러니까 얼마요? 25,00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머지를 다 합한 거 얼마죠? 또 5만이죠? 나머지 3만 2만 합치면 5만이잖아요. 그죠? 그 다 합친 거에 10%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합한 값 이상 이게 답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만 리터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2개 이상일 때는 가장 큰 탱크 용량의 50% 이상 거기에다가
나머지 탱크 용량을 합한 것의 10% 이상을 합친 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게 다예요.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죠. 위험물 제조소에 탱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예요? 50% 이상이잖아요. 그죠?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문제에 나온 거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령집에도 위험물 제조소의 방유제에 대한 내용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 아예 써드릴게요. 나머지 이 위험물 제조소의 구조 및 설비, 이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조항은 5개 저장 탱크의 방유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개 저장 탱크는 별표 6이란 말이에요. 옥외 탱크 저장소, 여기에 방유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목, 사목, 차목, 카목, 파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요 위험물 제조소에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나사, 차카, 파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가 다 시험에 나오는 거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5개 탱크 저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5개 탱크 저장소는요, 이제 별표 6에 적용을 받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방유제 용량하고 방유제와 탱크 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밖에 시험에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방유제 용량은 위험물 제조소하고 좀 달라요. 자, 볼까요? 자, 방유제 용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도 이황화탄소는 제외하는 거예요.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해야 된다. 근데 설치하는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탱크가 하나일 때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개 이상일 때는 그냥 그 탱크 2개 이상일 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해라 하고 끝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5개 탱크 저장소는 110% 이상이다. 하나일 때는 하나의 탱크의 110% 이상의 용량으로 하고 2개 이상일 때도 10개든 100개든 2개 이상일 때도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하나만 선정해서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의 용량으로 방유제를 설치하세요. 끝. 더 이상 없죠. 자, 그런데 여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법령집에는 여기 지금 인화성 액체 위험물에 해당되는 5개 탱크 저장소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인화성일 때는 비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용량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숫자만 틀려요. 이 110%가 100% 이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게 별표 6의 5개 탱크 저장소의 감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감옥에는 저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인화성 액체 위험물에 대한 것만 써드렸지만 인화성과 비인화성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인화성은 110% 이상, 비인화성일 때는 100% 이상이다.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해당되는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이것도 인화성 액체 위험물이죠. 인화성 액체 위험물에 5개 탱크 저장소가 있죠. 그러면 그 방유제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방유제와 탱크 사이의 거리, 여기 아까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이 방유제와 이 탱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 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름이 15m
이상과 미만으로 분류를 해서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의 지름이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떨어뜨려 놓고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의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떨어뜨려 놔라. 시험 문제는 이 안에서 거의 다 나오더라. 그럼 일단은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나오는 거 먼저 적용하고 한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인하점이 섭씨 20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그랬죠? 왜 이런 단서 조항이 붙냐 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인하점이 200도씨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인하점이 200도씨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데는 이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려면 단서 조항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하점이 섭씨 200도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높이가 15m요. 지름이 18m니까 뭐죠? 지름이 18m니까 지름 15m 이상의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지름 15m 이상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탱크 높이가 15예요. 15의 2분의 1은 얼마예요? 7.5죠? 그러니까 7.5m 이상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면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한 해당되는 것만 딱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볼까요? 경유 그랬죠? 경유. 인화성이잖아요. 그리고 이황화탄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경유를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의 반지름이라 그랬어요. 이거 응용하려고 한 거지만 별거 아니죠. 반지름이 2m다 그랬으니 우리는 지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지름은 4m니까 일단 지름이 15m 미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름이 15m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탱크 높이에 얼마? 3분의 1 이상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탱크 높이가 10이니까 12에 3분의 1은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4m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유제 용량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5개 탱크 저장소의 탱크 용량이 만이래요. 하나밖에 없대요. 뭐였어요? 쉽잖아요. 경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인화성이죠. 인화성 그러니까 얼마? 110% 이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0,000리터라고 그랬으니 또 암산으로 계산하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 11,000리터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경유가 아니라 만약에 비인화성 액체 이온물로 나오는 걸로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100%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뭐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보세요. 자, 5개 탱크 저장소. 인화성이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죠?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5개 탱크 저장소는 가장 큰 용량의 110%다. 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용량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4개의 탱크가 있는데 용량이 가장 큰 거는 지금 등유 1500짜리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1500에 110%다 그랬으니까 1.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요? 1650kl 이상의 방유제 용량으로 설치하면 되겠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인화성 액체 요물이죠? 5개 탱크 저장소예요. 자, 방유제 내 용량 10만 리터와 5만 리터인 5개 저장 탱크 2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되는 방유제 용량 그랬어요. 뭐예요? 5개 탱크 저장소는 2개 이상일 때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그럼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탱크 용량은
5만이 아니라 10만이죠. 이 10만의 110% 11만 그리고 끝나는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게 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위험물 제조소의 방부제 용량은 하나일 때는 50% 이상, 두 개일 때는 가장 큰 거에 50%에다가 나머지 싹 다 더한 거에 10%를 구해서 더해주세요. 그러나 5개 탱커 저장소는 엄청 간단하죠. 인화성일 때는 하나일 때나 두 개일 때나 세 개일 때나, 하나일 때는 그거의 110%, 두 개 이상일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 골라서 그거의 110%, 인화성이 아니라 비인화성일 때는 110을 100% 이상으로 바꿔주면 된다. 끝.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나온다 그랬죠. 5개 탱크 저장소에서 방유제와 탱크 사이의 거리는 탱크의 지름이 15m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기준으로 잡아서 15m 이상일 때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15m 미만일 때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띄우면 된다. 이 이상 시험제 나온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위험물 제조소와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한 문제를 푸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듯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써드렸죠. 위험물 제조소의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나, 사, 차, 갑, 파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5개 탱크 저장소에는 15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설비 및 구조에 대한 법규 조항이 1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위험물 제조소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나, 사, 차, 갑, 파목에 해당되는 것만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험물 제조소나 5개 탱크 저장소의 공통적인 적용사항이에요. 그죠? 아셨죠? 자, 그러면 나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 방유제 높이에 대한 얘기예요. 끝까지 다 써드릴게요.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유제의 두께는 0.2m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유제의 두께는 0.2m 이상으로 하라 이런 얘기겠죠. 좀 두껍죠, 그죠? 그러니까 기름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지하 매설 깊이도 있어요. 그냥 흙 표면에 그냥 벽돌 쌓듯이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하의 매설 깊이까지 규정을 정했어요. 1m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나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얘는 5개 탱커 저장소하고 위험물 제정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시설 및 규모에 대한 항목이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뭐 부수적으로 단 뭐뭐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건 제가 뺄게요. 그 다음에 3억은 뭐냐 하면 재질에 대한 얘기예요. 방유제는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요.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에 지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5개 저장 탱크에 지표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지표면은 뭘로 하느냐? 불연성 또는 불치면성 그랬어요. 불연성이나가 아니라 불연성 그리고 엔드 불치면성의 구조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다른 건 다 빼고 제일 3억에서 중요한 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하세요.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혹은 뭐냐 하면 방유제 또는 간막이 뚝이란 말 나오는데요. 간막이 뚝도 설명드릴까요? 좋아요. 방유제 또는 간막이 뚝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배관을 설치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방유제를 관통해 가지고 배관을 뚫어서 막 구멍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기름이나 이런 게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데 빈틈을 보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참혹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유제 또는 간막이 뚝 그 자체에는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간막이 뚝이 뭐냐면 탱크 용량이 엄청 클 때는요, 이 탱크와 탱크 사이에 요 방유제 용량 방유제 높이보다 약간 높이가 낮은 이 뚝을 하나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또 설치해라 이런 얘기예요. 좀 입체적으로 못 그렸는데 이렇게 뚝을 더 설치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간막이 뚝이에요. 뭐 시험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카목은 뭐냐? 카목은 뭔가 하면요, 방유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유제에 어떻게 해서 비가 왔거나 외부에 설치한 거니까 비가 와서 또 뭐 물이 고이거나 뭐 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 설치되고 뭐 위에 이렇게 덮개를 씌우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어요. 그죠?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배수구를 설치하려니까 평소엔 닫아놨다가 열었다가 하는 그런 개폐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폐 장치는 반드시 어디에 설치한다? 방유제 외부에 설치한다. 개폐 밸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개폐 장치는 방유제 외부에 설치해라. 이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방유제 내부에 설치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겠죠. 제가 키워드만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요거 법령집 찾아 들어가셔서 차근히 읽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목은 뭐냐면 방유제 높이가 1m를 넘는다면, 또는 간막이 뚝도 마찬가지예요. 방유제뿐만이 아니라 간막이 뚝의 높이가 1m를 넘는다면 거기 뭐 이렇게 담치기 하듯이 뛰어넘거나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외부를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하라. 그런데 또 규모가 엄청 커서 방유제의 길이가 만약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뭐 500m 막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히 공장에 그 방유제 뚝이 있다면 그 계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500m 지점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높이가 1m가 넘는다면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서 쉽게 출입할 수 있게끔 하되, 굉장히 긴 방유제라면 그 계단이나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것이 오개탱크 저장소하고 위험물 제조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법령 사항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온다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나 싹 바꿔요. 외부에 설치하라 그랬는데 내부로 바꾼다든지, 50m마다 경사로 설치하라 그랬는데 뭐 100m마다라든지, 그죠? 뭐 방유제 높이 0.5 이상 3m인데 여기 숫자들 싹싹 바꾸는 건 뭐 가장 즐겨서 문제를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만 정리해 놓으셔도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나온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법령 중에 하나고 해서 제가 또 위험물 제조소하고 오개탱커 저장소에 공통으로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 강의로 넣어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아까 다 풀어 드렸지만 뭐 뻔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내 드릴 텐데, 나오는 문제는 다 뭐다? 여기에 제시해 드린 탱크 용량, 위험물 제조소든 5개 탱크 저장소든 그 방유제 용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에만 딱 들어있는 방유제와 탱크 사이의 거리, 딱 이게 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정리해 놓으시고 시간이 되시면, 심심하시면 앞에 설명드린 그 법령집도 찾아가셔서 또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 놓으시면 더 완벽한 학습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조금 강의 시간이 좀 길긴 길었는데요. 뭐 나오는 문제는 뭐 한정되어 있는 거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어요.